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22일 2시 반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요. 지금 두 명이 생명을 끊었어요. 유한기 전 본부장, 그리고 이번에는 김문기 말하자면 1처장이 사업 1처장 개발사업 1처장이 생명을 끊었습니다. 자, 신고를 받고 이 경찰에 달려가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도저히 살리지 못하고 이제 생명을 잃었어요. 근데 현재까지 유서가 있는지 없는지 경찰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요. 유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유서가 없으면 경찰이 유서가 없다, 딱 속 편하잖아요. 근데 밝힐 수 없다라는 얘기는 유서가 있다는 얘기고, 밝힐 수 없다라는 얘기는 유서가 있긴 있는데 거기에 뭔가 중요사항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재명 최고의 몸통이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이제 새벽 2시가 넘었는데요. 현재까지도 입장문을 내놓지 않고 있고 선대위 차원에서의 입장문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근데 참고적으로요, 지난번에 유한기 본부장이 사망했을 때는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비통한 심정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바 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최근에 많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그래서 이런 자영업자들의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이 사망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또 밝혔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한테는 뭐라고 입장을 밝혔느냐? 비통한 심정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 사람은요, 바로 뭐냐면 이 자영업자들이 최근에 여러 명이 생명을 끊었어요. 이 바로 이제 코로나, 또 그 다음에 이 민생경제의 파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고를 겪던 자영업자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비통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자, 유가족의 뜻에 따라 조문 대신 근로나마 조의를 표한다. 그리고 정치와 행정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한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국민께 신뢰를 드리지 못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이 무려 24시나 된다. 그러면서요, 국민 안전을 위해 경제활동을 포기한 것은 지원은커녕 손실보상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현실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느꼈을 분노와 허탈함, 억울함을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그래서 이제 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고, 그야말로 이 50조, 100조 말로만 언급하는데 정쟁과 세무를 허비하는 동안에 국민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보다 더 엄중한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생명을 끊은 이분과 관련해서는 일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김은혜 대변인이 입장을 내놨어요. 뭐라고 입장을 내놨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논평, 조금 전에 나온 논평인데요. 유명을 달리한 김문기 1처장 명복을 빈다. 고인은 화천대유 심사 과정을 전담하고 배당 이익을 설계한 실무총괄이었다. 대장동의 비밀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 처장은 거대한 설계에 비춰보면 깃털이었다. 그분의 한없이 이거 이재명이잖아요. 그분의 한없이 관대했던 검찰이 꼬르자르기 수사로 명을 따른 죄밖에 없는 사람들만 잇따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그분으로 한 것이고, 이 검찰 수사가 이재명한테는 안 오고 깃털들만 달고 있다, 이거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임을 져야 할 몸통은 숨고 힘없는 사람들만 짐을 짊어지고 떠나는 이 사태는 분명 비정상적이고 참담하다. 대장동 실무진들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극에 대해서
설계자라던 이 후보의 책임있는 입장을 기다린다. 예. 그리고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에 찬성한다고 말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 요청이 진심이라면 핑계만 수북했던 협상에 지금이라도 착수할 것을 이재명의 민주당에 지시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도 페북에다가 도대체 몇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서 진실을 덮으려는 거냐, 이런 입장을 내놓고요. 김진국 민정수석 나름 원칙대로 강하게 진상을 파헤치려 했던 여파인 듯하다. 이재명 후보 쪽에서 김수석 아들 이슈를 터뜨려서 김수석을 날린 것 같아. 이게 바로 음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진국 수석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파악한다는 걸 아니까 김진국을 날려야 되잖아요. 김진국을 날리기 위해서 아들 이런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이겁니다. 이게 음모론이에요. 이거를 지금 원희룡 본부장이 꺼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요, 지난 10일 날도 유한기 본부장이 극단 선택을 했는데 도대체 몇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서 진실을 덮으려는 거냐. 몇 사람 죽음으로 본다고 결코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이런 강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어디까지 이재명 후보가 버티는지. 내일 아침 가면 아까 제가 그래서 유한기 본부장이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을 때 뭐라고 내놨는지 그 뻔할 뻔 짠이겠어요. 비슷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요, 이 원희룡 본부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김문기 처장의 죽음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고 음모론적 시각으로 이제 또 한 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최후 선택 전에 이 김문기 처장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고 아내가 옆 처장과 직원들에게 급히 전화해서 확인 결과 비극적 장면 이런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고인의 사망 정황을 묘사하는 그런 글도 남겼고, 도대체 책임져야 할 웃대가리가 뭐 된다고 설쳐대고 시키는 대로 한 아랫사람들만 사법처리 불안과 권력, 폭력, 위협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을 비극적 선택으로 마감해야 하는가, 이런 이 비판문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도 제가 이미 이 김문기 씨 이 처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후로 이 김문기 씨에 대한 이 내용들이 뉴스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김문기 처장은 말하자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에 지난 9일 날 마지막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고, 아직까지는 압수수색이라든가 구속영장 이런 상황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2015년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에는 개발 1팀장으로 일했는데요. 당시 개발 사업 2팀이 담당하던 일을 1팀이 담당하면서 바로 이제 유동규의 지시로 이 팀장, 김문기 처장이죠. 지금은 처장이 개발 사업 1팀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동규의 최측근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김 처장은 측근서를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김 처장은 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할 당시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했고, 시행사인 성남의 뜰에서 공사 몫으로 사회이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사업 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배경을 놓고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아왔고, 최근에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수사에 철저히 대비해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고요. 또 이 김 처장의 경우에는 이 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공사를 퇴직한 정민영 변호사한테 이 관련 대장동 관련 내부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것 때문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모 지침서 작성부터 민감사업자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 실무 전반을 담당한 이 핵심 인물이에요. 예, 정 변호사가. 근데 이제 뭐 퇴직했으니까 검찰 조사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관련 자료를 보여준 건데, 이것이 잘못하면 검찰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이런 자료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하자면 감사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지난 9월 25일 날 당시 심사 자료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정민용 변호사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있던 직원 2명이 참여한 가운데 당시 심의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후 퇴직한 전 직원이 내부 자료를 열람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제기돼서 감사를 결국은 받게 됐고요. 조만간 징계 여부가 결정될 상황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이 김문기 팀장이 말하자면 핵심 고리, 이재명과 연결된 핵심 고리와 관련된 정보, 말하자면 은밀한 기밀상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상당히 안타깝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이 다시 결국은 이제 정치권에 많은 또 파장을 야기할 것이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특검과 관련된 이런 논쟁이 또 여야간에 집중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커서 지금 정치권에서 상당히 특히 이재명 측에서는요 긴장감을 갖고 이번 사건의 방향을 말하자면 앞으로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김문기 팀장의 경우에는요 동부건설에서 부장을 지내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동규의 최측근으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한기 개발본부장, 건설업자 출신인데 U2로 팔렸던 이 유한기 바로 직속 산하부서에 장을 하면서 심사위원, 그래서 이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규의 측근이기도 하고 유한기 개발본부장의 바로 직속 부서장의 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개발 이 팀 핵심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실무 작업을 한 간부인 유한기하고요, 김문기 이 두 사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비리 의혹 수사하는데 굉장히 난관이 조성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 아까 김문희 의원도 지적했지만은 검찰이 너무나 봐주기 수사, 시간만 질질 끄는 수사, 이러다 보니까 유한기 본부장도 생명을 끌게 됐고 김문기 팀장도 생명을 끊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방식, 수사에 말하자면 미진함, 이런 걸로 인해서 속전속결로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김호수 검찰의 정치적인 법적 책임 문제도 앞으로 크게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짐작하실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 바로 초과이익 문제, 이 수천억, 그야말로 뭐 조 단위의 초과이익,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대장동 사태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인 유한기와 김문기가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가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역설적 환경이 지금 된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영업자들 요새 지지율이 어떤지 조선일보의 홍영림 기자가, 여론조사 전문 기자가 분석을 했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50조, 100조 이걸 내놓고 있고 아주 적극적으로 세일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먹히고 있답니다. 이 먹히고 있는 근거, 한국리서치 KBS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 자영업자에 대한 대선 후보 지지율이 10월 중순, 10월 26일, 28일 날 윤석열의 경우에는 40, 이재명은 38.6, 윤석열이 올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재명의 경우는 올라가요. 11월 5일경에는 32.2%로 빠져. 그러다가 12월 17, 19일 이때는 지금 바로 최근 43.4%로 약 11%나 뛰어 올랐어요. 그런데 윤석열의 경우에는 10월 26일에서 28일 경우에 8일에 40.0%다가 39.6으로 떨어졌다가 11월 5일, 7일 날 이번에는요 얼마로 떨어졌느냐, 31.1. 그래서요 이재명이는 11%가 올라가고 윤석열은 9%가 빠져.
그 다음에 한국갤럽은 또 어떠냐? 비슷해요. 한국갤럽의 경우에는 10월 세 번째 주는 윤석열은 44%에서 시작하다가 11월 세 번째 주는 54로 올라갑니다. 12. 그러다가 12월 세 번째 주 지금은 얼마로 떨어졌느냐? 35로 떨어졌어요. 거의 20%, 19%가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어떻게 됐느냐? 10월 세 번째 주에는 36으로 시작하다가 11월 세 번째 주 한 달 후에는 30. 그러다가 다시 12월 세 번째 주 또 한 달 후에는 30에서 40으로 15%를 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20%가 빠지고 이재명은 15%가 치고 올라가고, 그래서 두 후보의 편차가 10%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 지금 현 시점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재명의 경우에는 KBS 조사는 43.4 대 31.1로 약 12%가 이재명이 높고, 한국갤럽은 45 대 35로 10%가 자영업자 지지율이 높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일 날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을 발표하면서 100조 추경안을 내놨어요. 이거를 엄청 지금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거 선거를 보면요, 역대 7차례 대선에서 자영업자 층에서 패한 후보가 최종 승자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는 경제와 관련된 미래정부에 대한 기대감인데, 경기 흐름에 가장 민감한 자영업자가 선거 여론을 주도하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갤럽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지지율이 2002년 대선에서는요, 노무현 후보가 53.5, 이해창이 30.9였고 2012년도 대선에서 박근혜 53.0, 문재인 42.9로 높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지역별로도 최근 집값 폭등으로 민심이 크게 악화된 서울에서도 희망이 보인다는 평가가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리서치 조사를 보면 11월 초에는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가 25.3, 윤석열이 38.9로 크게 뒤졌는데, 최근에는 27.5 대 32.0으로 상당히 근접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요즘 양도세 중과 유예, 재산세 동결 이런 것들을 주장할 때 당 내부에서 반발이 많았지만 여론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영업자들의 극단 선택 24명이나 됐다, 이런 걸 밝히면서 아주 입장문, 아주 구구절절하게 입장문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자영업자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러면서요, 추모의 글을 올리는 건데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의 선거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공약 개발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리고요. 제가 이달 말까지 80만의 우리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정권 교체에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 구독, 주변 공유 당부드립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